혹시 1990년대 교실에서 무기력하게 잠만 자던 한 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를 삼킨 이 번아웃의 첫 신호였다면 믿으시겠어요? 교실이라는 작은 탄광 속에서 카나리아가 보냈던 그 절박한 경고,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제아라고 딱지를 붙였던 아이들 있잖아요. 사실 그 아이들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독가스가 가득 찬 탄광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카나리아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수십 년 전 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 교실에서 목격했던 아주 충격적인 풍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90년대에 교실 붕괴라는 작은 균열로 시작됐던 문제가요. 2000년대 들어서 그 원인이 진단되고 2010년대를 거치면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마침내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정말 거대한 위기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교실 붕괴 현상은 이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픽 쓰러져 잠들어버리는 탈진,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무기력, 그리고 정말 사소한 자극에도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 이게 그냥 사춘기 반항?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에 짓눌린 아이들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붕괴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이인규 박사는 그 원인을 아이들의 의지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깊은 곳, 신경계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 진단명은 바로 신경계 과부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막 맹수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생존을 위해 온몸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투쟁, 도피 스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는 압박 때문에 이 스위치가 아예 고장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비상사태로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 과부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회는 마치 로켓처럼 더 빨리, 더 높이 가라고 무한 가속을 요구하는데 교육 시스템은 오히려 더 무겁고 경직된 쇠사슬로 개인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개인의 신경계가 버틸 재간이 있었을까요? 이 과부하 과정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자극에 신경계가 서서히 지쳐가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은 이걸 생존 위협으로 판단해서 항상 긴장 상태인 투쟁 도피 모드를 켜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면 시스템은 그대로 전원이 꺼지듯 셧다운, 즉 무기력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퓨즈가 끊어지듯 폭발, 즉 분노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경쟁과 더 혹독한 평가를 내세운 당시 교육 정책들은요, 이 위기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신경계에 불을 붙여서 상황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 거죠. 자, 이렇게 교실에서 시작된 과부하라는 바이러스는 대체 어떻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치명적이었던 전염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곳 학교였습니다. 최초의 감염이 발생한 진원지였죠. 학교에서 이 과부하에 감염된 아이는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마저 흔들면서 가족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실 붕괴를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가 어른이 되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학교에서 시작된 균열은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극심한 번아웃과 조직 내 갈등이라는 형태로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과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 이제 이건 그냥 개인의 번아웃 문제를 넘어서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오랜 병을 치유할 처방전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제 회복을 향한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게 단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한 속도 경쟁과 스트레스는 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현대사회의 고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곧 세계의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톱니바퀴처럼 더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아래에서 좀 편히 쉴 수 있게 사회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효율과 경쟁이 아니라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여유는 더 이상 개인의 사치나 나태함이 아닙니다.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다시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생각인가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회복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요?